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신세 시간은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뽑은 10대 키워드를 또 저희가 공부한 거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진장 기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오늘은 5번째 그 탄소 중립. 아, 그래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국제 탄소 중립 시대에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뭘 뜻하는가? 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내렸을 거잖아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지시를 이제 처음 내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이든 rejoins the Paris Agreement. 그러니까 파리 협정, 파리 기후 협약에 rejoin해라, 다시 가입해라 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회의가 시작돼서 2016년도에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전보다 우리 뜨거워지는 거 한 1.5도씩 이하로 낮춰보자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196개국인가요? 다 만장일치로 됐고, 거기에 미국도 협약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여기 탈퇴를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근데 예, 바이든이 오자마자 바로 그거를 리조인하고, 앞에 그 아래 그 기사 내용 보시면 canceled the keystone, 이 엑스라지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엑스라지 파이프라인 이거를 캔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게 캐나다부터 텍사스까지 송유관을 건설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 과감하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바로 했어요. 예, 그거는 그야말로 그 오일 마켓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더하기보다 구에너지, 지금 기존의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이든의 초창기 파리 협정을 재가입하고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캔슬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색깔을 완전 지워버리겠다. 라는 거 하나와, 내가 이제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뭐 1조 9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중에 큰 테마는 뭐다? 예, 기후 변화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했던 4대 공약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인종 평등과 더불어서 하나가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속칭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 이제 드러내는 이런 그 처음에 그 시작인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EU, 미국, 일본 이 나라들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2050년도까지 그 탄소 넷 제로를 하겠다. 탄소 넷 제로는 뭐 그 온실가스 그 발생을 제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 있고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로로 만들겠다. 라는 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작년에 2060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은 계속 느네, 근데. 예, EU, 미국, 일본은 이미 줄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산업 구조상도 그렇고 이제 느는 것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작년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깨알같이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냐? 뭐 탄소가 어쩌라는 거다. 뭐 이거 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심도 아예 솔직히 99%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탄소를 왜 줄여야 되는지 솔직히 관심 안 가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정치인들이 할 일 없으니까 뭐 환경 얘기 하나보다 뭐 따지나 뭐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여러분 이 탄소를 안 줄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인류가 멸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멸종이 지구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기후가 어떻게 바뀌냐예요. 그러면은 혹서기, 혹한기 이런 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지구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화수소에서 에너지를 얻는 애가 나오다가 거기서 밀린 애들이 수소에서
그러니까 물에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산소가 공기 중으로 뽀글뽀글 나오면서 갑자기 지구에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구가 확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산소가 많아지면 산소를 먹는 생물들이 나오면서 또 산소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구의 거신력 역사를 보면 이 업앤다운이 되게 크게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네.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구는 되게 밸런스를 스스로 잘 맞췄어요, 여태까지. 왜? 너무 많아지면 싹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애들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밸런싱을 잘 하는데, 인류라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지금 이 생물종은 일단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고, 탄소가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탄소를 다 지금 어디다 이렇게 매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구가 밸런스를 맞췄는데, 우리가 그거를 석탄, 기름을 꺼내서 태워버리면서, 그렇죠. 지금 그걸 말도 안 되게 지구의 자연스럽지 않은, 지구의 역사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서서히 올라가거나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직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끝내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년, 200년 지나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어느 순간 재수없어 진짜 멸종할 수 있어요. 멸종. 그게 나는 그 스케일에서 나온 그 비유가 되게 네. 멋진 것 같아. 뭐냐면, 야, 무슨 1.5도 올라가는 게 그게 뭐냐. 딱 체온의 비유를 합니다. 36.5도죠? 근데 우리가 38도만 돼도 뭐예요? 위기 위험하죠? 오죠, 위기. 애기들은 큰일 나고. 그렇죠. 40도가 되면 거의 뭐, 죽죠? 예, 41도 이렇게 하면 거의 죽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도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면은 그 파리 협약이 아까 2015년에 맺었다 그랬나요? 2016년에 16년. 해결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그때 이제 대멸종 관심도 없었고 지구 생태에 관심이 없어서 했는지도 몰랐고 하든 말든 나랑 하등 상관없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산업 죽인다 그러면 이거 산업을 죽이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깨어 있다면은 진짜 이걸 이제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말씀 이 신기한 게 근데 중요한 건 왜 지금 이렇게 메가 트렌드 테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그린 산업은 그린 뉴딜은 왜냐면 이제 미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EU, 미국, 중국, 일본 뭐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이냐? 원래는 그린 뉴딜이란 말 자체가 어디 나왔냐? 출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토마스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 이거 핫 플랫 앤 크라우디된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2008년도예요. 이때 여러분 2008년도 유가 차트를 보시면 유가가 거의 스파이크 팍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고유가인데 우리가 그린 산업도 생각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먼 브러더스가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 위기가 와요. 경제가 폭삭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린이고 나발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이 테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플러스 막상 까봤더니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용적으로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비용 효율적인 것도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그린 산업이 막 부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메가 테마로 나와가지고 막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산업에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전 나라 같이 추정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복구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용을 창출하면서 뭔가 정부 입장에서 희망찬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명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그린 산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원숙해졌어요. 뭐 전기차도 막 그렇죠. 나오고 뭔가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있었죠? 사람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막 공기가 좋아지네. 야, 대박이다. 공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좋단 말이야. 다 좋아졌네. 진짜. 그러면서 이 몸으로 야 기후가 좋아지니 이렇게 좋다. 기후도 좋아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편합니다. 이런 것이 엮어지면서 지금 속칭 그 그린 뉴딜, 그린 산업, 탄소 중립, 기후 경제학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 테마로 나오고 있는데 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국가 간에
국제 정치에 되게 중요한 이제 테마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탄소, 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좋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뭐 산업 구조를 바꾸고 뭐 에너지를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비용이 기존에 있던 산업이나 에너지보다 낮다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초창기 때는 안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냥 물건을 만들고 했을 때 그냥 단순 대결을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게 지게 되면 나중에 자국의 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탄소세, 탄소 관세 같은 걸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세와 탄소 관세가 얼마나 좋냐면 기업이 탄소세를 매기게 되면 그 세금을 정부가 모아서 국민한테 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당 같은 걸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뭐죠? 탄소 집중도가 높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높게끔 만드는 그런 산업에 딱 매기는 거예요. 탄소 관세를. 그래서 자국 내 산업도 보호를 하고 어떤 국제 관계에서, 국제 교육에서 상대적 우위를 접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옛날 때는 소수의 나라, 중국과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EU만 진행됐을 때는 별로 힘을 못 발휘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미국, EU는 이미 해왔었고 일본까지 다 같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다른 나라는 다 했는데 본인만 준비를 안 했어. 관세를 매긴대.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마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거예요. 윤리적 소비가 아직도 있는데 나중에 더 지나가게 되면 얘네 탄소 너무 많이 넣는데 집중도 너무 높은데 이런 걸 쓰면 상식이 어긋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30년 후에는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따지는 것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힘든 거를 부양을 해야 되고 기술도 지금 무르익었고 그리고 어떤 국제 관계, 국제 어떤 교육 관계 속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것들 또 정치인들이 지금 이상 타이밍에 정말로 내놓기 좋은 카드 이런 것이 맞물려지면서 지금 메인 테마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거의 이제 이 보고서는 안 나와요. 우리 보고서는 이제 한국 상황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상황을 보자 이거죠. 그전 보고서에는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좋았잖아요. 이건 정말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우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시면 조금씩 늘어났네 계속. 연간 0.8% 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력 생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과 수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가 있죠.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보시면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제 석탄 위주니까 이걸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추진, 뭐 국가가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수송과 이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친환경차, 또 수소차 이런 걸 밀고 있으면서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점차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산업, 제조 산업입니다. 예. 우리나라 중화학 강국. 그렇죠. 예. 보면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없는 산업이 중화학 고급인데 여기 그리고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화학 고급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86.9%고요. GDP에서는 25.3%인데 다른 제조업 국가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죠. 그러면 뭐 저는 뭐 공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글로 읽고 상을 봤을 때 이 공장 자체를 친환경 바꾸자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설비와 거기에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조 산업에서의 친환경을 추진하는 거는 빠르게 안 됩니다. 게다가 중화학공은 더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근데 압박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 나라는 계속 이지 바꾸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수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산업인데 10년, 20년, 30년 준비를 안 해놨어. 심각하네. 뭐 관세 막 매기는 거야. 그리고 막 문제 삼아 루이적 소비로 하게 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수출 강국이지만
30년 후에도 수출 강국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돼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우리나라 기업을 별도로 신뢰하고 또 잘하고 왔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같이 힘을 맞춰가지고 이런 탄소 중립은 이제는 야 이거 좋은 일이니까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중화가 엄청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석유하면 여러분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석유 원유를 정제하면은 거기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네. 옷도 나일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예. 우리나라가 석유는 없지만 석유 정제 거의 원탑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트랜지션이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때려버리면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난제예요. 이거는요. 난제. 그래서 진짜.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린 뉴딜부터 뭐 디지털 뉴딜 등등이 뭐 연관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부가 바뀌든 뭐 뉴딜 상관없이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탄소 중립은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될 과제가 돼버렸다. 여기서도 늦춰지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인식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옛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양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추구장창 주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광 셀을 설치해갖고 누가 봐도 그건 프레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태풍도 너무 많고 그 뭐랄까 태양광 양 자체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이거 잘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땅덩이가 넓고 사막 같은데 그냥 이거에 적합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 뉴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그래서 다 산업 이권에 관계돼 있었겠죠. 정부 보조금 해갖고 이거 이제 뭐 여러분 집에 전기세는 빵원이고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낫고 제가 그래서 꼴보기 싫었는데 그냥 저는 뭐 아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또 최근 뉴스 보니까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뭐 전기 뭐 보조금 같은 게 정부에서 확 줄여갖고 완전 그 설치자들이 피해를 다 떠안게 생겼어요. 그냥 여러분 막 소르기 타잖아요. 태양광 하면 클린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전기도 팔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무한한 거 같죠. 근데 그게 여러분 태풍 오면은 다 뽀개지고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아. 우리나라가 그걸 잘 만들 수는 있어도 설치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설치는. 예를 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 건물에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왜냐면 논밭을 그다음 환경 파괴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게 뭐 건물에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왠지 다 좋아 보여요. 리니어블 에너지 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따져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교양을 쌓아가면서 요번 기회에 나도 이런 거 있으면 관심을 갖고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그냥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였죠. 그 탄소 중립이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핵심이죠. 그 다음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남는 건데 인류라는 게 멸종할 수도 있다. 정말 먼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정말 먼 얘기라고 보장도 못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막 어떤 종도 이렇게 번식을 미친 듯이 한 종이 없고 다 죽인 적이 없고 천적이 없는 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종 수준에서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탄소 중립 정리 잘해주셨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됐네요. 이렇게 오늘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오늘 3부는 또 여기서 마치고 4부에서 이거 몇 부작이죠? 6부작일 것 같습니다. 6부작 아니면 5부작일 텐데 아마 6부작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랑 우리가 2021년에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 콘텐츠를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